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중요해서 문제풀이 강의도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동 거리에 대해서 볼게요. 이동 거리와 변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예요. 그리고 변위 같은 경우는 물체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의 까지의 직선 거리와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방향까지 신경을 조금 써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위치라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용어 설명. 기준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직선 거리와 방향 이런 걸 이제 위치라고 하는 건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원점을 0,0이라고 했을 때 P 지점을 이제 이 지점을 한 몇 콤마 몇이라고 지정할 수 있겠느냐? 한 대충 2,1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P라는 건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또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0에서 3까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동 루트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 지점을 한번 찍고요. 3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동 거리는 처음에 0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1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가는데 4만큼 갔어요. 그러므로 총 이동 거리는 5가 되는 건데, 그런데 변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까지 그것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나중 위치가 3이고 처음 위치가 0이었으니까 그 둘의 차이는 3이 돼서 그때 변이는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랑 변이의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인데 변이와 이동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속력과 속도입니다. 일단 둘 다 비슷해요. 속력,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예요. 그리고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위입니다. 자, 그리고 단위 시간이라는 건 그럼 뭐냐? 물리량 측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1초, 1분, 1시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면은 속력이건 속도건 둘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로만 주로 나타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속력이라는 게 어찌됐건 뭐 3으로 갔다가 5m/s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간을 순간적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초 동안 어느 정도의 속도를 평균적으로 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이동 거리에 대한 거죠. 그런데 그게 걸린 시간, 따라서 단위는 어떻게 쓰냐?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 평균 속도는 변이에요. 그때 걸린 시간. 따라서 단위는 둘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동 거리를 쓰느냐, 변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면 돼요. 아까 그럼 그 예시를 볼게요. 여기 있었는데
0에서 마이너스 1을 찍고 플러스 3으로 가는 거. 이 방향이었죠. 이거가 가는데 총 얼마나 걸렸냐? 10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동 거리는 아까 5였고요. 변이는 단순히 3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초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속력이라는 거는 0.5, 뭐 이거 미터라고 할게요. 단위를 미터라고 그냥 해두면 0.5m per sec. 그렇지만 속도는 3m 가는데 10초나 걸렸어요. 0.3m per se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랑 변이랑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다른 표현이 가속도라는 거예요.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표현을 하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단위 시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서로 상관이 있는 애들은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얘네 셋이서 관련이 있다. 즉, 방향이 있는 물리량. 이거는 어떤 것이냐? 속도, 변위, 속도, 가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보면은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각각 마이너스 1에서 0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고 3에서 마이너스 1 한 것도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러고 합쳐버린 건데 변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과 끝만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방향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거 보면은 이제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이런 게 따지는 거예요. 변이도 마찬가지고 가속도도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가면 돼요. 가속도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속도가 있는데요. 그 속도가 계속해서 변화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 거냐? 미터 퍼 세크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될 것이다. 이게 가속도의 내용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랑 가속도의 관계,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다라고 봐야 돼요. 천천히 스스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저한테 예시를 몇 개 더 듣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닫는 것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 만약에 1번 속도랑 가속도랑 방향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가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속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하는데 가속도가 속도랑 같은 방향으로 점점 같다.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속도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 방향은 달라요. 왼쪽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도의 크기가 줄어든다. 줄어들다 못해 아예 방향까지도 나중에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향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가속도라는 거를 이해하면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가속도라는 건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없는 경우부터 볼게요. 가속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느낌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움직임을. 근데 가속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방향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 이쪽으로 하는데 가속도도 점점 이쪽으로 되고 있어. 그럼 점점 빨라지는 이 느낌을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가 있는데 속도와 다른 방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점점 가속도는 반대로 작용을 하니까 점점 느려지겠다. 요런 느낌을 봐야겠습니다. 느려짐, 빨라짐, 일정. 이 지금 느낌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단위는 N이라는 단위를 쓰고 이거는 뉴턴이라고 읽어요. 자,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절대 일상생활과 국어와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가상현실이다,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이 용어 그 자체를 책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이니까 뭔가 주먹?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과학으로서의 힘, 그 정의 자체를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물체의 힘이란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운동 상태 변화,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그 원인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따라서 힘이 없으면 if 만약에 힘이 없으면 모양,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힘이 없다. 이렇게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힘의 종류는 무엇이 있냐? 힘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편, 두 물체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종류는 중력, 전기력, 무슨 역자 들어가면 거의 다 힘인 것 같네요. 자기력, 한성력, 마찰력, 무력. 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전부 변화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힘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짜 힘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뭐냐면 여러 힘이 작용 시 모든 힘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짜 힘이 아니라 운동 상태를 결정합니다. 운동 상태 결정.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F1이 있고요. F2가 있다고 할게요. F1은 3N, F2는 5N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짜 힘은 3으로 끄는 애가 한 명 있고요. 5로 끄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럼 둘이서 힘을 합치면 8N의 힘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혹은 오른쪽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F는 F1 플러스 F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쪽은 F1은 5N, F2는 3N 이렇게 볼게요. 그럼 F는 F1 빼기 F2는 2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2N 지금 가고 있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줄다리기 하니까 오른쪽이 힘이 더 세서 오른쪽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F1, F2가 있는데 각각 3N, 3N. 자, 그럼 뭐예요? F는 F1 빼기 F2는 0이네요. 다시 말해서 F1은 F2입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힘의 평형.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10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힘의 평형이면 그러면 속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은 변화를 안 시키는 게 힘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럼 애초에 멈춰 있어. 그때는 평형이니까 그때는 안 움직이는 게 맞겠죠. 애초에 움직이고 있어? 그럼 그때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운 가속도랑 힘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뭐냐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해가 되면은 쉽고 안 되면 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가속도, 즉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죠. A는 기호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겠네요. 등호가 아니라 가속도는 물체의 물체 작용 알짜 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는 게 있어요. F죠? 그거의 단위는 N입니다. 알짜 힘의 비례. 좀 표현이 이렇게 쓰니까 좀 별로네요.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A 해놓고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F 해놓고 대괄호로 뉴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공식이 무엇이냐? 힘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얘기예요. 밑에다가 단위를 쓰면은 이거는 뉴턴 알짜 힘이고요. 이거는 킬로그램 질량 그리고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 따라서 뉴턴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짜 힘에 비례한다. 가속도랑 힘이랑 비례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F는 뭐에 비례한다? 가속도랑 비례한다. 즉 힘이 있다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생긴다.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1kg의 물체를 1kg을 1m per sec 제곱 가속시키는 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1m per sec 제곱은 뭔가요? 그렇게 말하면은 1kg을 1N의 힘으로 밀면은 점점 1m per sec 제곱으로 가속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의 수학이에요. 어떤 거냐면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볼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부터 볼게요. 이건 뭐냐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도랑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해요. 가속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직선 운동이니까 속도가 0이어서 등속인 건 빼고요. 속도가 1인데 계속 1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가속도가 0이라는 의미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 보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지금 뭐예요?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다가 막 100kg짜리를 해도 뉴턴 몇이 나와요? 0뉴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0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0뉴턴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의미로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면 수식으로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프.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 그래프가 있어요. 속력입니다. V라는 벨로시티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 단위는 뭐냐?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 세컨드라는 기호를 쓸 거고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기호가 아니라
t라는 타임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 얘는 뭐야? s라는 초가 되겠죠, 단위가. 자, 그래서 보면은 등속 직선이기 때문에 속력이 어떨까요? 처음에도 속력은 이만큼일 거고 나중에도 속력은 이만큼, 즉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y x축, x축의 의미, y축의 의미, 그 다음에 기울기의 의미, 넓이의 의미, 이런 걸 보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배운 게 뭐냐면 위치, 속력 또는 속도, 그리고 위치, 변위, 이동거리, 그리고 가속도, 요 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요 네 가지가 각각의 매칭이 되면 돼요. 단위로 매칭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일단은 X축은 뭐예요? 시간이죠. X축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시간이고 Y축 같은 경우는 속력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하다. 즉, 기울기가 몇이에요? 0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는 기울기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y축,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은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기울기다. 그럼 이걸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를 하면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거 뭐야? 가속도다. 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속도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를 봅시다. 넓이는 이거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의 넓이 직사각형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럼 뭐냐? 미터 퍼 세크에다가 시간 세크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뭐가 나와요? 단위가 미터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아,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속력 몇으로 시간 몇 분 동안 움직였더니 그러면 총 이동 거리가 몇일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단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속력인데 속력 시간인데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로 곱하기 세로의 넓이 자체는 다시 미터란 단위가 나올 테니까 이 넓이는 어떤 그래프로 생겼든 이동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주입하고 가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어떤 그래프냐면 이동 거리가 y축이고 이번엔 시간이에요. 자, 이동 거리는 그러면은 뭐냐? 단위로 따지면 미터고요. 시간은 단위로 따지면 세컨드예요. 그랬을 때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라는 걸 해볼까요? 미터 나누기 세크 하면 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기울기가 즉 속력이다. 그러면 이거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그냥 1차 함수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속력이에요. 그러면 가속도만 하나 보면 되겠는데, 자, 미터 곱하기 세크 해도, 뭐지? 미터 세크라는 단위 배운 적 없죠? 그래서 넓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울기, 속력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의미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넓이의 의미는 없습니다. 안 지워지니까 이건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번에 볼 거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이번에도 역시나 직선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가속도를 따지는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
즉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무조건 아니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줄 거면 주고 왼쪽으로 줄 거면 주고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라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속도가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일은 없는 그래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가 점점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꾸준하게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조건을 먼저 볼게요. 가속도라는 건 뭐였냐면 운동 방향과 나란한 아까 계속한 게 얘기한 게 뭐였죠? 가속도라는 건 뭐랑 관련이 있다? 힘이랑 관련이 있다. 알짜 힘과 관련이 있다. 알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힘이 계속 있다라는 건 가속도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으려면은 계속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주다가 손을 떼게 되면은 그 힘 주던 걸 떼게 되면은 등속 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속이 안 붙고 그 힘 받은 것까지만 딱 고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속도가 그때부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이건 다 비현실, 가상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프. 일단 첫 번째 그래프는 가속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시간은 기호는 t, 단위는 세컨드 s. 그리고 가속도는 기호는 a,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어느 시간 지났어도 일정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y축은 가속도, x축은 시간, 기울기는 나눠 보면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 세제곱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뭔 기울기 상관이 없어요. 넓이 보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 하면은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거 넓이라는 건 뭐냐? 미터 퍼 세크 단위니까 속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가속도기 때문에 얘는 속도로 나오는 겁니다. 속력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선 그래서 속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속도 변화량입니다. 처음 속도가 어찌됐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나중 속도가 이렇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식이 있어요. 나중 속도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처음에는 어떤 속도가 있었을 텐데, 처음 속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가 가해진 시간만큼을 곱하면은 나중 속도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일단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해준 시간만큼의 가속도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나중 속도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해버렸는데 실수로 다시 지울게요. 까만색으로. 자, 이번엔 이동거리 그리고 이번에도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시간이에요. 이동거리가 아니죠. 속도와 시간입니다. 속도랑 시간 그래프. V 단위 기호 그리고 미터 퍼 세크 단위 시간은 타임 그리고 단위는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찌됐건 처음에는 어떤 속도가 있었지만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다시 보면은 V라는 건 여기서 구했죠. V라는 건 V0 플러스 AT 이거를 저희가 아는 1차 함수 방향처럼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것처럼 바꾸면 v는 at 플러스 v0 이렇게 되겠습니다. x를 t로 바꾼 거예요. 가속도는 a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기울기는 a입니다. 아까 그거 했었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a 등속에서는 기울기가 그래서 0이었습니다. 그래서 y절편은 v0 나중 속도는 최종 속도는 t,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넓이 어땠어요? 아까 속도랑 시간 곱해서 넓이 나오는 거는 이 내부 부분은 뭐가 나온다? 미터 단위가 나오니까 이동거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 넓이라는 거는 이동거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 S는 어떻게 나오냐? 두 번째 식이에요. 여기 넓이를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사다리꼴 형태로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는 t입니다. 그리고 윗변과 아랫변 거기 더하면 되죠. v 플러스 v0 이렇게 구해집니다. 따라서 2분의 t v0 플러스 v 이게 두 번째 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식까지 구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수학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1번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1번을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2분의 t 플러스 v0 플러스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s는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s라는 거는 이동거리는 첫 번째 이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식 하나 해볼게요. 4번 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단순해요. 뭐냐면 이건 이제 수학식입니다. 자, 1번식부터 보면은 1번식을 사용하고 싶으면 알아야 되는 게 뭐 있냐면 v0, a, t 중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숫자가 나오니까 두 가지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알아야 된 미지수가 4개나 있는 게 1번식입니다. 2번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t, v0, v 이렇게 있습니다. a는 몰라도 돼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이 t, v0, v 중에 두 가지는 알아야 나머지 하나가 해결이 되는 식이고요. 3번식 같은 경우는 v0, t, 이번에는 a. 자,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음, 전부 다 t랑 관련이 있는 식이에요. 여기는 v는 몰라도 되고요. 여기는 a를 몰라도 되고요. 여기는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식은 뭐냐면 t를 몰라도 되게 하는 겁니다. t 빼고 하는 겁니다. t 빼고. 자, 그럼 t를 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t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져 버리면 돼요. 1번 변형을 하면 t는 1번에서 왔다는 거 표현을 좀 해줄게요. v는 v0 플러스 at였죠? 그래서 t는 어떻게 되냐? v 마이너스 v0 나누기 a 이런 식의 t의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2번이나 3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2번에다 넣는 게 좀 더 간단해 보이니까 2번에다 넣을게요. s는 음, 2a분의 v-v0 v 플러스 v0 자, 합차 공식 하실 줄 알죠? 여기서 그래서 보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게 네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4번식 s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네 가지 식이 있으니까 이 식들 한번 잘 활용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줄게요. 식 그래서 총 네 가지입니다. 1번 v는 v0 플러스 at 2번 s는 2분의 t v0 플러스 v 3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4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네 가지 자유자재로 문제를 보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